아니 이제 아까 그 김기현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수처한테 턱 하고 이제 수사권을 넘겨줬단 말이죠. 윤석열 수사권 넘겨주면서 야 너희들이 잘하나 보자. 아마 그거 감당 못할 걸 이러면서 넘겨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 분석했습니다. 17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했을 때 그 판단으로 제가 국회에 이제 친한 의원님들에게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다. 네, 이 검찰이 이렇게 넘겨줄 조직이 아닌데 이 국면에서 지금 검찰은 광을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걸 공수처한테 넘겨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리고 사건을 사실 넘기려면요. 수사 기록과 함께 그 수사를 했던 수사 인력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수사팀한테 사건을 넘긴다, 이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수사 지원 인력을 하나도 파견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수사 기록이 이미 수천 페이지가 넘어갈 텐데 그럼 그 사건 기록을 넘겨줘도 공수처가 그거 파악하는데 며칠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이 저는 그때 모종의 민정 대통령실의 이 윗라인들과 어떤 모종의 어떤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넘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공수처가 이 며칠 동안 거의 보름 동안 그 허송 세월을 했어요. 허송 세월을. 공수처의 어떤 수사 경험이나 역량이나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을 못할 거다라는 그 판단 하에 이렇게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검찰의 사건 이첩했다는 말 들었을 때 한독수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다 태세가 바뀌어가지고 내란 세력들이 준동한 것 지금 같습니다. 내란 세력 중에 최상목도 있어 보이지요? 최상목도 사실상 그냥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대통령실의 부하 직원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일 때 사실은 경제수석으로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논란 있을 때도 거의 뭐 무시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누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방금 있는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질서를 파괴했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탄핵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이 정도 말씀을 할 정도면 심각하게 지금 이 국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아까 편의점에 가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신문에 일면 기사로 지금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 조선일보였나요? 조선일보. 젠장. 못 봤다. 잘못 봤어. 제가 조선일보는 신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하는데 눈을 아니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상목한테 오늘까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고발하겠다. 최상목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최상목만 직위 해제 조치를 한다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그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상 소극적으로 그냥 위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지시도 불법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호처라고 하는 이 조직이 좀 특수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대. 세뇌를. 그러니까 그 뭐 돼지부대 비슷하게 특수부대가 그랬잖아요. 블랙 요원들이 내란이 이미 다 진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이 없으니까 복귀를 하지 못하고 글쎄 말이에요.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복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군 조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고 또 이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군대야 조직이 크니까 저 후방으로도 가고 어디 멀리도 갈 수 있는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데가 너무 소수의 어떤 특수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김남구 의원님도 받으실 텐데 지금 계속해서 받은 글이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윤석열 체포 경찰에다가 이렇게 그 일임을 한 거는 잘못됐다 이런 받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검찰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척 보면 알거든요. 검찰이 아니더라도 너무 상식적이어가지고 딱 보더라도 이거 공수처가 영장 신청한 거 아니야라는 그 딱
느낌부터 들더라고요. 아싸 이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느낌에.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자, 최상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강한 조치를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확실히 참 어렵네요. 이게 왜냐면은 친위 쿠데타를 지금 수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그런 행정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란 협력범, 내란 공범이란 말이에요. 이 내란 공범들 보고 내란 수습하라고 하니 이게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금.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이 경호처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일선 그러니까 중하위직 경호 요원들은 야 이거 저 박정준 말 들었다가 내 신세 조지는 거 아니냐. 당장 공무원 연금 이거는 뭐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내란범으로 묶여가지고 내 앞날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경호 요원들이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실 용산 그 근처에 경호처 직원들이 출입하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서 연금 날라가기 싫으면 박종준 내란 수계 종범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그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 저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박종준을 체포해서 같이 경찰에 넘긴다든지 더 크게는 윤석열을 체포해서 넘긴다든지 아니 이러면은 영웅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말단 직원들은 처벌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사실 법률로는 처벌 다 되는 겁니다. 처벌되죠. 당연히. 일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병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내란에 동조했던 그냥 사병들은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적극적으로 스크럼 짜고 이랬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네. 자 일단 법률가 중에 법률가인 윤석열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을 직접 또 보셨으니까 아마 김남국 변호사님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원래 그 광인이 아니었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아 원래 미친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내란을 저지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원래 광인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면 내란을 실행에 옮겼냐라는 여러 가지 이 썰이 있지만 네. 저는 최초에 토론에 왕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권력을 위임받은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진짜 했다. 왕이 되려고 왕이 했던 되려고 했다. 그래서 독재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지만 네. 국회를 해산하고 네. 그다음에 최상복한테 보냈던 메모를 보게 되면 국회로 가는 뭐 수당뿐만 아니라 보좌진 직원 월급까지 다 끊고 새로 신설하는 어떤 입법 비상기구 여기에 뭐 예비비를 편성해라라는 그 메모를 줬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 실제 본인이 독재를 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려고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사실은 윤석열이가 저는 5년 뒤에 그 이렇게 정상적으로 권력을 내놓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걱정을 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음 정부는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 윤석열이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 작심하고 다음 대선에서 내가 아무개를 떨어뜨리겠다면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개를 당선시키겠다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를 낙선시키겠다고 하면은 낙선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한다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다. 떨어뜨리겠다가 아니라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재명을 떨어뜨리겠다가 아니라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했었죠. 죽이겠다, 그렇지.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4년 내내 이재명을 죽이려고 네. 수사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네. 결국에는 말장난이죠. 네. 말한 거 가지고 이게 선거법상 허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말장난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저기 굉장히 죽이려고 한 거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이유는 문 대통령도 작심했으면은 윤석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누가 되느냐 마느냐 관여하면 안 되지. 예, 원칙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 말종, 인간도 아니고 멧돼지가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다면은 정말 민주주의 이름으로 막으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예. 저희가 살아가는 게 이상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게 예. 엄연히 현실 내에 어떤 정치가 있는 것인데 국가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네. 그냥 그게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YS가 이회창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DJ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정할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민 TV 시청자분들은. 예, 그래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등의 국가 권력 기관들을 가지고 정보며 합법적인 어떤 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국가 권력을 가지고 견제해서 찍어 누르고 또 여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다른 국가 권력 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누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건데 검찰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여러 차례 미충하기 짓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인사권자로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됐는데 예. 근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제일 실수였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고 했던 그 신년에 있었던 그 그렇죠. 말이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너무나 통탄할 일이었어요. 일이었지 또 않았나 그보다 또 한 달 전에 추미애 장관 보고 사표 내라고 했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표는 만약에 추미애 장관 것을 받을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것도 받았어야 했죠. 그래서 완전히 리셋을 한 상황에서 갔었어야 만약에 했는데 사표를 받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국 장관님 수사를 했을 때 그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이 사퇴했을 때 조국 장관 먼저 사퇴하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같이 사퇴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았다고. 아니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왜 윤석열이를 기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 실제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조국 민정수석 앞에서 정말 검찰 개혁 내가 공수처하겠다. 검경 수사 분리하겠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문 대통령이 그러면은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을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검찰총장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총장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국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를 난리법석으로 만들어 놨다면은 그러면은 전제가 깨진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을 도와서 검찰 개혁을 잘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칼로 찌르고 후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날려야지 그러면. 둘 다 날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때가 실책이었던 겁니다. 그때 실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뒤흔들 비리가 있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 마치 무슨 대선 비자금을 사모펀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거짓 수사를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완전히 그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없는 정부인 것처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해서 지지율 빠지게 만들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렸잖아요. 그럼 사실 그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 책임을 물어서 그럼 같이 사퇴를 시켰어야 됐는데 거기서 한번 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님이 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부당을 징계해가지고 징계하고 감찰해가지고 온당하게 했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을 윤석열 검찰이 그 판사 사찰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고발 사주며 등등의. 그러면 하나만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근간 헌법과 법률을 아주 근간을 흔들 정도로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감찰과 징계한 건데 추미애 장관님을 오히려 나가라고 해버리니.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미애 장관이 밝힌 거예요. 그 추윤 갈등이라고 막 언론이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게 보수 언론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노영민 실장 체제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 추윤 갈등이란 거. 그래서 사실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영민 실장 쪽에서 그 추미애 장관한테 손준성 살려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열심히 일했으니 사표 내라고. 한 달 뒤에는
윤석열은 우리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뼈아픈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인사권자는 뭐 이상만 가지고 뭐 정치를 해서는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 있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강단 있게 목을 쳐야지 그럴 때는. 그럼요. 확실하게 그때 목을 쳤어야 되는데 치지 못한 후과가 지금 2년 반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 역사,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모든 분야가 지금 다 후퇴한 지금 상황. 우리가 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제 뭐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정부가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거에 과단성 있게 까부는 놈이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요. 또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요. 검찰개혁 기소 수사기소 분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때 가서 야 뭔 소리냐 하면서 경제가 중요하다. 지지율 빠진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과감하게 같이 목을 쳐줘야 됩니다. 지금 최상목이가 지금 내란 공범인데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하자 그러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또 탄핵 세력 내란 세력을 또 거두는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역풍분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한덕수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더 난리가 났지. 최상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 멧돼지가 용산에 그대로 지금 뭐 서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이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나라의 근간이 기초가 움직이는 건데 그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상목이 있어가지고 최상목이 말을 안 하자고 지금. 진짜 최상목 진짜 이 목을 그냥.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 과단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게 내란 상태를 그대로 더 혼란을 유지하는 거고요. 네. 국정의 공백과 경제적인 어떤 위기, 국가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내란 수괴범들 그리고 내란 선동 세력, 공범들 이 잔당들이 더 득실득실하게 득세하는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최상목에 대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입장이 나왔고 검찰이 오늘까지 경호처장 안 날리면 당신 목이 날아간다. 이런 경고를 했으니까요. 이건 또 확실히 달라진 면모입니다. 이게. 자,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 변호사로서 지금 준비 기일이 1차, 2차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준비 기일을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쟁점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왜 그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 쳤는데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 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 사실관계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에 맞게 재구성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과 헌법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먼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쉽게 법원과 그 헌법재판소가 뭐가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일반 법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소에서는 유죄무죄를 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고. 유죄무죄를 따질 수가 있지만 이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여기서 헌법과 일반 법률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 사유는 여러 가지 우리 헌법에 따른 책무를 해태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게을리한 게 있는지 해태한 사유가 중대한지 그리고 탄핵을 할 만큼 파면을 할 만큼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쭉 정리해서 헌법재판소에 맞게 쟁점을 정리한다라는 거지 내란과 간 거를 판단을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엄을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침탈하고 체포조를 운영하고 이걸 다 사실관계를 다 구성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내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지금 형사재판정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뭐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사형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윤석열이라는 저자, 대통령이란 저자의 그 직을 그냥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그걸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내란 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고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절차와 맞습니다. 의무를 거기에 맞게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제대로 안 했다면은 근데 그 제대로 안 한 것이 너무나 위중하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파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요. 준비기일에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쟁점 탄핵 사유는 주요한 탄핵 사유 주장하는 사유가 양쪽에서 뭘 주장하는지 주요한 주요 논점들을 쭉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증인 신문을 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박근혜 때 탄핵 때를 보니까 25명 증인 신청했더라고요. 자, 증인 누구누구 부를지 그리고 왜 이 증인이 필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변론에 따른 절차적인 거 뭐 할지 그리고 또 증거 같은 것들 입증 방법 있잖아요. 자, 증거는 뭘 제출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기일에서는 그래 이제 본 재판에서 그러니까 변론기일에서 뭘 우리가 이런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지 하여튼 재판에서 할 것들을 정리하고 맞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그걸 갖고 있다. 계획 없이 재판에 들어가면 막 질질 심리가 길어지거나 중구난방되거나 논점이 막 공방이 막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여러 가지 입증 방법, 증인 수 이런 틀을 준비기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수명재판관 2명이 정영식, 이정미 이 두 재판관이 거꾸로 이 청구인단에게 변호인단에게 이 쟁점을 탄핵 사유에 맞게 정리해달라고 내란죄를 정리해달라고 한 겁니다. 먼저 요청한 거예요.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요. 변호인이 그러더라고요. 재판관님의 요청에 따라서 내란죄는 철회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청대로 한 거예요. 요청대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법률가들이나 좀 알아듣는 말인데 법률가들 100이면 100 민주당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왜 또 민주당이 왜 그렇게 하느냐? 굳이 그렇게 하느냐? 빨리 하려고. 이게 지금 윤석열은 처음에 헌법재판소 송달부터 해가지고 3차례 송달부터 아예 안 받고 아주 들어눕는 지연적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도 안 받아, 헌법재판소 송달도 안 받아.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질질 끌고 있는 게.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이건 책무입니다. 그렇지.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가 이뻐가지고 빨리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탄핵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헌법재판 심리를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지.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 대외 신의도 하락하고 경제 다 돈 빠져나가고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이 국정 혼란과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가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게 책무입니다. 그 대외 신인도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정치 안정 그게 전제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이런 망극한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게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게 신속한 심리를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많이 성숙했어요. 정말 아까 김남국 의원님 말씀처럼 좀 나라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민주당이 권고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는 거니까 여러분 엉뚱한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뭐 저기 내란죄가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완벽한 그런 마타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이 형법죄를 빼고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탄핵 사유로 다시 재구성해서 네.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저 지금 내란 멧돼지에 네. 소송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그렇지. 나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헌재도 거기에 헌재도 그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 결과 어떻게 예측되십니까? 박근혜 때 탄핵 결과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네. 그때는 증인 25명을 부르고 변론기를 7차례 열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쟁점이 헌법상 쟁점이 4가지 그리고 법률상 쟁점이 1가지였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헌재가 4가지 쟁점으로 선고를 해가지고 첫 번째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안만 하나만 그 탄핵 사유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뭐 나머지 세월호 나머지는 참사 다 등 부정당했습니다. 다 부정당했죠. 그래서 지금 그때 박근혜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간명하고 입증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내란 행위라고 하는 거를 네. 온 국민들이 생생하게 다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네네. 계엄 선포를 국민이 방송으로 다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위법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계엄 심의와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어떤 그 명령을 받았던 뭐 여인영, 뭐 김용현, 뭐 특전사령관 곽종건 이런 사람들이 다 불법이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뭐 도끼로 찍어내라 했다 뭐 이런 것들의 진술을 다 했어. 다 생생하게 했고 국회에서 했고 수사기관에서 한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입증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쟁점도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 요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됐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주 2회 기일을 연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빠르면 2월 말에도 선고가 가능할 거라고 2월 보고요. 말에. 2월 말 빠르면 아무리 늦어도 3월엔 나올 거예요. 3월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나올 거예요. 3월 초쯤으로 전 봅니다. 초중순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 초고 2월 말이 될 수도 있다. 빠르면 2월 말이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2달 뒤에 대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파면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파면이 안 될 여지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요. 파면의 할아버지를 선고할 것 같습니다. 파면의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